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황조가를 두 가지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오래된 서정시냐 아니면 서사시냐라고 하는 것인데, 서사시로 접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죠. 농경사회, 수렵사회, 벼화, 꽁치, 또 어떻게 그렇게 일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작품으로 정읍사를 보도록 할 텐데, 정읍사는 지금도 그 정읍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죠. 전라북도 전주 옆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정읍사에 보면 KTX가 있거든요. 거기서 내리면 왼쪽에는 전봉준,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정읍사 노래비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정읍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그 방송 강의를 하면서 실제로 한두 번 그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정읍에 정읍사에 노래비가 있는 것을 보고 참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읍사는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거죠. 아내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간절히 달님에게 기도하는 거죠. 달님이시여, 높이 떠서 내 남편이 무사히 귀환하도록 밝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 한번 보실까요? 아마 4개 작품 중에서 수험생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이것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요? 이것은 같은 고전문학 작품으로 연계해서 한두 곳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아 높이곰 도다샤. 이때 하는 존칭 혹격조사입니다. 달님이시여 높이곰 도다샤 할 때 이 곰은 짐승 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강세 접사입니다. 달님이시여 높이 돋아서 어기야 머리곰 비초시랴 할 때 머리곰은 이 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의 그 소리입니다. 여기서 곰도 역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세 접사에 불과합니다. 달님이시여 높이 떠서 멀리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후렴구가 나오네요. 어기야 어강들이 아우 다롱들이. 별 의미 없죠. 저제 녀려신고요. 그랬을 때 저제는 오늘날의 시장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5일장과 같은 재래시장이죠. 시장에 가 계신가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꼭 필요한 것은 메모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겠죠? 여기에 녀다 그리고 갈 행자죠. 제가 가로치지 않고 대가로친 이유는 밖에 있는 거와 안에 있는 거는 의미는 같지만 의미 다를 때는 이렇게 써준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나의 남편이 지금 시장에 가 계시죠? 아침에 일찍 물건 들고 갔는데 이렇게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고 계시네요. 그 소리입니다. 증대랄 드대열세라 했을 때 여기서 증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자료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증은 나중에 진으로 바뀌게 되죠. 진. 그러니까 질퍽질퍽한 곳에, 즉 함정에 빠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즉 다 팔아서 모르는데 팔다 남은 짐이 있다면 그것을 짊어지고 오시다가 혹시 함정에 빠질까 두렵다, 즉 구렁텅이를 디딜까 두렵다라고 하는 의심과 경계를 나타낸 어미가 나와 있습니다. 뭐뭐할까 두렵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내의 마음 엿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기야 어강돌이 어느이다 노크시라. 지금 짊어진 짐이 아무리 아깝다 하더라도 다 내던져 버리고 사랑하는 당신의 몸만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아내의 남편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기야 내 가는데 점글하세라. 내가 남편을 맞이하러 가는데, 마중 가는데 저물까 두렵다 라고 아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때 내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는데 날이 점점 어두울까 두렵다 라고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기야 어강들이 아우 다롱들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후렴구를 빼면 삼장육구의 시조의 전형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조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상고시대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도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각도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고려 서교 공부할 때 남녀 상렬지사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노래, 즉 음탕하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을? 전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질퍽질퍽한 곳을 함정 구렁텅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편이 시장 가서 물건 판 많은 돈을 집으로 바로 가지고 오지 않고 술집에 가서 기생들에게 다 쓰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곳이나 다 놓고 와라 할 때 그건 짐이 아니라 옆에 끼고 술을 마시고 있는 기생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빨리 나에게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 작품을 놓고 고전문학 다른 작품과 연계해서 살펴보겠다고 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내방가사, 내방가사는 규방가사라고도 하는데 부녀자의 가사거든요. 그것은 바로 허균의 누이인 허난설원의 규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언급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의 남편이 나를 버리고 술집에 가서 기생들과 놀아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전대가 바로 야유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유원. 그러니까 여기서 전대를 규원가의 작품과 갖다 놓는다면, 연결시킨다면 그 시원은 야유원이 되겠죠. 내 남편이 나를 버리고 기생집에 가서 기생들과 바람을 피고 있노라 라고 보는 것이죠. 나중에 이 부분은 고려 서교 서경별곡할 때도 간단하게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백제의 유일한 현존가요라고 하는 정업사를 살펴봤는데, 특히 남녀 상렬지사로 접근한 작품에서 규원가까지 살펴본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아무래도 향가 작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